오늘은 제가 그 영화 보호자를 보고 왔어요. 보호자는 이제 그 정우성 배우 정우성 님이 감독을 하신 첫 장편 영화입니다. 예, 장편 영화로는 처음 이제 감독을 한 거예요. 이전에 이제 이정재 씨가 헌트로 감독을 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첫 장편 데뷔작 정우성 씨의 보호자 기대를 모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봤냐면은 많은 분들도 오해하시는데, 마침 여기 김남길 씨가 나와요. 저나 와이프도 김남길을 좋아하고 김남길 배우를 좋아하고, 그래서 김남길 나오니까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화장실 좀 다녀왔고요. 시원합니다. 예, 다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정우성 씨가 원래 이 감독이 아니었대. 원래 배우로만 출연을 하는 거였는데 신인 감독이 개인 사정으로 관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본인이 이제 감독을 하게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은 배우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 정우성, 배우 정우성, 김남길, 그리고 박성웅 씨 나옵니다. 요즘에 영화 많이 나오시죠. 박성웅 씨, 그리고 김준한 씨라고 있어요. 김준한 씨는 얼굴 보면 아실 거야.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박윤아 씨, 요렇게 주요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아역 배우 한 명 나옵니다. 아역 배우가 류지안이라는 또 아역 배우가 정우성의 딸로 나와요. 내용이 뭐냐면은 줄거리가 간단합니다. 정우성이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직 내에 큰형님을 담그고 깜빵을 갑니다. 그래서 그 큰형님을 담근 사이에 박성웅이 그 조직을 휘어잡고 키우고 있어. 그래서 출소하고 나서 이제 정우성은 거기에 회의를 느껴서 나는 이제 안 할라요. 그러니까 박성웅이 뭔 소리니 우성아 이렇게 돼가지고 갈등이 있고, 이제 정우성이 10년 전에 여자친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갑자기 딸이 있어. 그 딸이 정우성 딸이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기서 의뢰를 해서 박성웅 쪽에서, 그러니까 박성웅 밑에 있는 2인자가 김준한, 이 악역인데 이 김준한 씨가 정우성을 감시하다가 얘를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김남길이 이제 청부살인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김남길한테 의뢰해서 김남길이 이제 정우성을 괴롭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보호자냐?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딸이 생겨서 나는 이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가지고 그랬는데 자꾸 자기를 이제 가만히 안 놔두니까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영화를 보고 왔어요. 방금 봤어, 방금. 진짜 12시에 보고 왔거든. 12시에 보고 밥 먹고 지금 바로 와서 방송을 바로 켰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보통은 좀 생각을 정리하고 저녁에 키거나 다음날 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켰냐면은 혹시라도 야 이거 보자, 이거 한번 보러 가자, 나 정우성이 감독했대, 김남길 나온대, 이런 친구가 있으면, 혹시라도 있으면은 명치를 한 대 치세요. 명치를 한 대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면 여기를 탁 이렇게 한 대 팍 치세요. 이게 1시간 한 30 몇 분이야.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영화거든요. 오펜하이머가 한 3시간이죠. 너무 힘듭니다. 영화가 너무 길어요. 1시간 한 40분인데 영화가 너무 힘들어요. 1시간 그 40분이 오펜하이머의 3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요. 이 내용만 보면은 일단은 약간 느낌이 어디서 약간 이렇게 아저씨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어린아이를 지키려는 그 고군분투하는 얘기니까, 어찌 보면 이제 깜빵 갔다 와서 평범하게 살려고 하니까 약간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영화랑 비교하기에는 정말 터무니없고요. 일단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악입니다. 진짜 이보다 더 안 좋은 영화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면 떠오르지 않아요. 웅남이보다 재미없습니다. 웅남이는 재밌어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웅남이보다 재미없습니다. 진짜로 더 문보다 재미없습니다. 정말로. 늑대사냥은 넷플릭스로 봐서 정확한 평가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건 제가 제 돈 내고 봤으니까. 아니 정우성 김남길이 나오면 그래도 기본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오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아니란 생각들, 이 영화가 모두 박살내버립니다. 정말로 말도 안 돼요. 이 영화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스포주의, 스포 해야 돼. 스포 어차피 안 볼 거잖아. 여러분들 봐도 돼. 몰라, 보든지 말든지. 내용이 별거 없어. 내용이 스포할 내용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내용이 스포할 것도 없어.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다야. 스포가 같은 급으로 어떤 영화가 있냐고? 찾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찾기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거의 내가
와, 이 정도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언제 봤지라고 생각하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 영화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있죠. 일단은 정우성이 그렇게 나오면 자기 딸이거든? 근데 딸이 납치를 당해요. 김남길한테. 김남길 쪽 사람한테. 아, 김남길이 있고 김남길이 청부살인을 하는데 김남길하고 이제 여자 한 명이 있어. 박유나 씨가 연기한 게 둘이 이제 파트너야.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둘이 이제 한 팀인데 걔네가 납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구하잖아, 정우성이. 구하는 액션이잖아. 그러면 뭘 기대하겠어요? 정우성이 이제 아저씨의 그 원빈 마냥 겁나 싸움을 잘해서 한 명 한 명씩 빵빵 부숴 나가는 그 카타르시스. 그러다가 이제 조직폭력배 그 자기를 괴롭힌 김준환하고 박성구까지 딱 응징하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 영화에서 정우성이 거의 말을 안 해요. 대사가 거의 없어. 거의 아저씨 원빈급이야. 원빈보다는 말을 좀 더 하는데 거의 말이 없어. 그리고 안 좋게 말해서 가오를 겁나 잡아요. 막 폼 잡아. 그냥 막 보면 알아. 그냥 가오를 잡거든? 대사가 없어 거의. 근데 싸움은 좀 못하는 것 같아. 싸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자기가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원빈처럼 겁나 싸움을 잘해서, 왜냐면 가오 겁나 잡거든. 막 얘 건드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쟤 보통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막상 싸우잖아? 그러면은 김남길이 옆에 있다가 죽이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죽거나 그런 식이야. 뭐 없어. 별게 없어. 사실 별게 없어. 가오는 겁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막 뭐 있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좀 뻔하긴 하죠. 근데 봐봐, 아저씨는 스토리가 뻔한데 재밌잖아.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조직폭력배도 되게 뭐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김남길이 되게 좀 여기서 중요한 역할로 나와요. 김남길이 누구냐면은 약간 사이코패스야. 살인 청부를 받으면 막 불태워 죽이거나 어떻게든 죽이는 애야. 근데 캐릭터가 무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조커처럼 나와요. 약간 발랄한 조커? 밝은 조커? 그래서 김남길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면 조커의 플러스 샤코의 그 LOL의 샤코 있죠. 거기에 그 오버워치 정클렛인가요? 그거를 합친 것 같아, 캐릭터가. 왜냐면 이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거든. 막 이렇게 이러거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나름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나와. 근데 그것도 속 시원하게 안 알려줘. 뭐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그 연기도 너무 억지로 막 하니까 정우성은 가오 잡고 있고 옆에서 김남길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지? 아니 뭐지 이게 지금? 그리고 영화가 이 정우성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행동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일단은 가오 잡고 있잖아. 찾아가서 형님한테 저 이제 평범하게 살랍니다 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딸이 있는 거 알았어. 그럼 봐봐, 얘네가 자기 노리고 있거든? 이 조직이 우리랑 이제 함께 안 해? 그럼 이제 주시해. 계속 노리고 있어. 근데 찾아가. 그 딸한테 막 장난감 들고 찾아가. 그럼 딸 있는 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자기 옛날 그 와이프, 지금 와이프가 아니지, 옛날 여자친구, 그러니까 애 엄마죠. 애 엄마가 혈액암이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야. 벌써 스토리 나오죠? 시한부고 이제 딸을 본인이 이제 보호자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나오죠. 찾아갔는데 오지 말라 그러다가 그 여자친구가 쓰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면서 차에 태워.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이 차가 또 중요하거든. 차 얘기 이따 해줄게. 태운 다음에 막 가니까 차가 좀 막히잖아. 막히니까 갑자기 옆으로 비켜서 과속을 막 해. 위험하게. 누가 봐도 위험하게. 옆에 환자가 있는데 막 위험하게 막 운전을 해. 그러다가 김남길이 차로 빵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웃긴 게 걔가 그렇게 신호 무시하고 그렇게 올 줄 어떻게 알고 대기하고 있었을까? 뭐 그런 되게 그냥 해줘. 그렇게 할 걸로 믿어줘.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지? 믿어줘. 얘는 신호 안 지키고 분명히 여기로 올 거야. 약간 제발 그렇게 믿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차로 빵 박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막 어떻게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얘네랑 액션을 막 한단 말이야. 막 액션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막 둘이 싸워, 김남길하고. 왜냐면 아파트가 뭐냐면은 이제 엄마가 죽어가지고 그 딸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딸이 이제 집에 오는 거 대기하고 있다가 딸을 만나. 근데 김남길하고 김남길의 파트너 여자애가 잡으러 와, 김남길을. 왜냐면 죽여야 되니까. 죽이러 왔거든? 그래서 김남길하고 싸워. 그 여자애는 딸을 납치하러 가고. 근데 김남길이 무슨 싸제 총을 만들어 왔어. 못이 나가는. 그래서 막 쏘고 막 난리 났어. 근데 갑자기 경비원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되게 마치 청소년 술 먹는 거 훈계하듯이
아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싸대총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애기들이 막 그거 보면 해맑게 웃고 막 이상한 개그 코드를 넣었는데 하나도 안 웃기고. 그리고 딸이 이제 납치됐잖아. 그래서 여자는 그 파트너 여자는 딸을 납치하고 정우성은 김남길을 붙잡아. 근데 봐봐, 이 김남길이 누구야?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자기 딸 납치했고 자기 여자친구 죽인 애잖아. 근데 너무 편안하게 대해줘요. 그 와중에 김남길은 막 이러고 있고, 둘이 내가 무슨 둘이 뭐 버디무비 찍는 줄 알았어. 둘이 파트너인 줄 알았어.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어디 하나 그냥 작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 둘이 막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무슨 그래서 나는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둘이 갑자기 합심을 해서 그 조직폭력배단을 맞서는 그런 내용으로 가나 싶었어. 왜냐면은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 이상하게. 아, 전 여친은 김남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김남길이 죽인 거야. 김남길이 죽인 거라고. 근데 걔를 납치했잖아. 딸이 납치돼 있으니까 설정상은 그거야. 딸이 납치돼 있기 때문에 얘랑 교환을 하는 거야. 자기 딸 납치한 애랑 김남길이랑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도 둘이 너무 막 감정을 서로 교감하고 막 그래. 너 내가 뭐 옛날 일 해줄까? 옛날 얘기 해줄까? 그러더니 자기가 왜 살인자가 됐는지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감성적인 대화를 하고, 정우성은 하나도 화가 안 나 있고 막 그냥 너무 담담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 김남길을 뭐 회유해가지고 김남길하고 손잡고 그 조직폭력배들하고 싸우나?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김남길이 배신하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또 웃긴 게, 그러다가 조직폭력배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막 싸우거든? 근데 또 김남길이 그 조직폭력배 때려가지고 조직폭력배한테서 정우성 구해주고 막 이런 식이야. 막 산으로 가. 난장판이야. 근데 정우성은 막상 뭐 있는 것처럼 하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그 악당도 김남길이 때려서 처리했지.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김남길하고 그 애를 구하려고 애기 이제 안고 나오려고 하거든. 근데 김남길하고 얘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거기가 터져요. 터지니까 물속으로 뛰어서 살아. 그러다 김남길하고 내가 말한 박성훈 부하 있죠. 걔네가 원래 빌런이거든. 얘네 둘이 짝짝꿍해서 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걔네 둘은 어떻게 죽냐면은, 김남길이 빠져나올 때 정우성 차 타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그 2인자가 박성훈 부하가 정우성인 줄 알고 차로 때려 박아요. 그 보니까 정우성이 아니었어. 그래서 걔네 둘 죽고, 근데 걔네 둘은 못 나가는 총으로 그 2인자를 쏴서 죽여요. 그래서 서로 죽여. 그러니까 걔네 죽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정우성이 그 애기를 안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정우성은 한 게 없어요. 뭔가 멋있게 뭔가 누군가를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액션이 카체이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정우성이 좋아하는 차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출소를 할 때 박성웅이 얘가 옛날에 아꼈던 차를 그 교도소 앞에 딱 갖다 놔줘, 선물로. 그 차가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BMW거든. 그 나와 로고가. 내가 보기엔 이거 BMW 뒷광고 받았어. 왜냐면은 BMW 이 차가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거든. 영화 시작할 때 나오고 엔딩까지 나와. 근데 그 중간에 이 차로 건물 들이받고, 건물에서 막 애들 막 치고 막 돌고, 총 맞고 폭탄 맞고, 와이프 죽었다고 했죠, 여자친구. 그 죽을 때도 이 차야. 이 차로 가는데 김남길이 이 차를 들이박은 거야. 근데도 그 차로 계속 문짝 나가는데 폭탄도 막 맞고 그러는데 엔딩까지 이 차가 굴러갑니다. 이 차가 마지막에 결국 김남길이 타고 나오다가 엎어지거든. 그때까지 이 차가 멀쩡하게 굴러다녀요. 말도 안 돼, 진짜. 거의 BMW 뒷광고거든. BMW 이 정도면은, 야, 이 정도 기술력이면은 진짜 기대됩니다. 이 영화는 진짜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용은 뻔하거든. 내용은 뻔해. 차라리 아저씨 같이 만들어서 우직하게 정우성이 차근차근 악당들 물리치면서 빡빡빡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 그러면 좀 알던 맛이지만 그래도 카타르시스 좀 느끼고, 재밌게 봤다. 역시 액션. 범죄도시도 사실 그런 맛이잖아. 알면서 보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 중간중간에 계속 정우성 가오잡고 있는데 막상 싸움은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김남길은 사이코패스로 나오는데 뭐 과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그냥 사이코패스야. 그냥 배신만 계속 때리는 사이코패스야. 별거 없어. 박성웅은 그냥 조직 보스. 박성웅. 그러니까 내용은 클리셰잖아. 옛날 여자친구가 사실 임신을 해서 자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 아이를 지켜야 되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
약간 해바라기 느낌 나는데 근데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딸을 납치했다. 그래서 구애하러 가야 된다. 클리셰야. 근데 그 클리셰 안에 뭔가 너무 이거는 뻔하니까 좀 틀어보고 싶어. 근데 틀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틀었어. 헛손질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진짜 너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캐릭터들도 이해가 하나도 안 가고요. 정우성 이 주인공이 하는 선택들도 도저히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러지? 하는 게 진짜 하나도 공감이 하나도 안 가고요. 특히나 김남길은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 딸까지 납치했던 사람인데 김남길과 정우성 둘이 이제 같이 있는 씬에서는 마치 둘이 엄청난 무슨 우정을 나눌 듯한 그 분위기도 도저히 공감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극장에서 본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영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관에서 본 영화 중에 뭐가 있을까요? 더문이요? 더문은 그냥 너무 클리셰라 그렇지 사실 보호자급은 아니야. 비상선은 그래도 초반부 연기나 연출은 좋았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메시지 후반부 메시지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제 별로였던 거지. 웅남이는 그냥 코미디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시잖아. 소재는 저는 참신하다고 봤고. 걸캅스요? 걸캅스가 더 재밌습니다. 진짜로 저 걸캅스도 봤는데 걸캅스가 나아요. 걸캅스는 그냥 여영사 둘이서 범인 때려잡는 얘기잖아. 약간 코미디 있고. 최근 영화 중에 가장 최악의 평을 했다고요? 근데 나오면서 내가 와이프랑 둘이 봤잖아. 와이프랑 둘이 보면서 나오면서 여보 내가 봤던 영화 중에 라고 내가 말하니까 와이프가 최악이지. 바로 나왔어. 최악이지. 나도 최악이었어. 바로 둘이. 정말로 여러분 그 절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시는 거를 저는 말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말리고요. 지금 이게 관객 수가 12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똑똑하세요. 확실히 재밌는 영화, 재미없는 영화를 잘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좀 충격 먹었어. 그래도 김남길하고 정우성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S급 배우들이잖아. 드라마건 뭐 영화건. 와, 근데 어떻게 영화가 이렇게 나왔지? 저는 좀 당황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우성 씨는 이 배역에서 너무 폼 잡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게를 잡고 김남길 씨는 너무 촐싹거려요. 그나마 여기 그 빌런으로 나오는 박성웅 씨 부하로 나오신 분 있죠. 2인자로 나오는 분. 김준한 씨가 연기한 이 배역이 그나마 조금 설득력이 있었어. 나머지는 너무 별로였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 아역 배우가 그래도 좀 귀엽게 나와요. 되게 사랑스럽게 나와서 여기 딸로 나오시는 류지한 이 배우가 좀 사랑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박유나 씨? 이분은 조금 뭐랄까 매력적으로 나오거든. 캐릭터가 좀 독특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비중이 너무 없어가지고 배경 설명도 거의 없고 오히려 나는 주인공들보다 이 주변 인물들 이야기가 더 궁금할 정도로 그냥 장점이 뭐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장점이 뭐가 있지? BMW는 단단하다? 손정 든 액션. 10년 전에 그 큰형님 담글 때 손정 든 액션. 그 장면 그래도 조금 신선했다? 손정등 이렇게 칼에 차고서 손정등 액션하는 거 조금 괜찮았다? 그거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게 그렇다고 아저씨급으로 뭐 되게 센세이셔널한 액션은 아니었잖아.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이거는 여기야, 진짜. 정말로 내가 보기엔 늑대 사냥은 오히려 이거 1,000원도 이거를 1,000원 주고 봐야 되나? 늑대 사냥도 되게 별로긴 한데 보호자도 너무 별로여서 이거는 1,500원? 1,000원? 1,000원이면 되나?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 그래 너무 심한가? 1,000원은? 2,000원? 늑대 사냥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서 1,000원으로 하자. 저는 보호자는 1,000원. 영화관에서 누가 본다고 하면은 절대 뜯어 말리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정우성 팬이다, 김남길 팬이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OTT에서 다른 영화나 다른 드라마 보신 다음에 OTT에 나오면 공짜로 보세요. 보호자는 진짜 저는 보호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은 장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장점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별로여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는 그래도 좀 흥행 안 되고 평가가 좀 안 좋다는 건 들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뻔하겠지. 차라리 그냥 뻔한 내용이겠지. 그냥 뭐 자기 딸 구출하는 건가? 그래도 뭐 시원시원하겠지. 근데 전혀. 영화 시작하고 언제 느꼈냐고요? 영화 시작하고 좀 이상하다 싶었지.
그냥 조금 있다가 초반부는 나쁘지 않았는데 좀 있다가 리암 니슨 형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차라리 담백하게 쫓아갔으면 차라리 나았지. 그것도 아니야. 아 더문보다 재미없다니까. 표값으로 나오잖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라고.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웬만하면 내가 와 진짜 돈 나고 시간 아깝다 이 생각 안 하거든. 저는 웅남이 보고도 이거 나름 실험적이네 영화가. 나름 실험적이고 요렇게 했으면 잘 만들었겠다 요런 생각이 들거든. 아 요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재밌었겠는데. 아니면 차라리 아유 저렇게 웃기려고 하네 안 웃긴데 그래도 웃기려고 하네 막 이런 막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것저것 그냥 생각하는 재미가 있거든 웅남이는. 근데 보호자는 돈 아깝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풀었으면 재밌었을까요? 아니 뭐 어떻게 풀어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든가 김남길 쪽으로 좀 풀던가. 근데 그거를 또 속 시원하게 풀지도 않아. 그냥 배신 오지게 때리는 사이코야. 그냥 뭐 있을 것처럼 중간에 막 감정심 넣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김남길 캐릭터가 뭐 이상하다니까? 붕 떠있어 혼자. 이 영화상으로는 내용이 뭐냐면은 김남길이 어렸을 때 학폭당하고 괴롭힘 당했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자기 집에서 막 어지럽혀 놓고 걔네가 막 가스 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빡쳐가지고 걔네 다 죽어버려야 해서 불을 질렀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옆방에서 자고 있는 걸 깜빡했대.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정우성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사실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혼자만 말을 해. 막 이게 환각일지 아닐지 뭐 자기도 모르겠다 막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뭐 있을 것처럼 캐릭터를 계속 설명한단 말이야. 사이코패스야 보면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런 얘기를 담담하게 둘이서 정우성이랑 대화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김남길이 정우성 와이프 죽이고 딸 납치하고 나서 정우성한테 잡힌 다음에 나오는 씬이야. 말이 되냐? 그걸 들어주고 있어 정우성은.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김남길은 배신 때리고 계속 죽일라 그래 자기를. 근데 정우성은 그냥 가오잡고 있어. 정우성 김남길 브로맨스가 있다고. 브로맨스 없다니까. 브로맨스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아니라니까. 그게 이상해. 그럼 담담하게 그냥 나쁜 놈하고 정우성을 대결 구도를 하던가. 브로맨스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얘가 틀어버려. 그러니까 반전을 주려고 했나? 뭔 브로맨스야. 둘이 서로 그 딸이랑 정우성이랑 죽이려고 폭탄 설치해놓고 간다니까. 그래서 터진다니까 진짜로. 다 죽으라고. 아무 내용 이해가 안 가 그냥 다. 김남길 캐릭터가 뭔지 이해가 안 가. 얘를 왜 이렇게 설정한 건지 모르겠어. 진짜 사이코패스를 표현한 건가? 아무튼 그렇다. 보호자는 나중에 OTT로 나오면 보호자.